엘라바마주의 주 법무장관입니다. 스티브 마샬. 상당히 준비를 잘하고 꼼꼼한 법무장관 중에 한 명입니다. 연방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을 때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엘라바마주에서는 2019년에 이른바 심장박동법이라는 걸 만들어 놨었죠. 그래서 그 심장박동법을 발효를 시켜야 되는데 소송이 붙으면서 연방 법원에서 뭐 대법원까지는 안 갔습니다만은 법원에서 지금 일시 중지 명령이 내려져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지금 KIV 엘라바마 주지사가 그것을 다시 부활시키겠다. 2019년 그 생명을 구하는 법이죠. 그게 이름이. 그러니까 그 법을 다시 부활시키겠다 해가지고 낙태금지법을 부활시키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그 법이 부활이 되면 임신 6주 이후에는 낙태를 못하는 것으로, 산모의 목숨이 위험하지 않는 한은 낙태를 못하는 것으로, 근친상간도 예외 허용이 안 됩니다. 강간을 당했어도 허용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임신한 경우면 6주 안에 아이가 심장박동이 뛰기 전에 낙태해야 되는 그런 이제 아주 강한 법인데, 그거를 지금 부활시키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러한 것들이 준비가 다 돼서 이미 지금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엘라바마주에서는. 그런데 오늘 지금 전해드리려는 소식은 트랜스젠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트랜스젠더에 대해서도 특별히 미성년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엘라바마주는 얼마 전에 미성년자들이 트랜스젠더로 이제 커밍아웃 하는 경우에 호르몬 치료 같은 일단 그 사춘기가 오는 것을 중단시키거나 지연시키는 그런 약물 치료 요법을 지금 받게 해주는 그런 시술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뭐 전국적으로 그렇게 시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뭐 의학적으로 문제가 있다 없다 이런 의학적인 논란은 지금 차치하고 이 치료 죄송합니다. 이 치료법을 금지하겠다라는 법안이 만들어졌었습니다. 엘라바마주에서요. 이 법안을 놓고도 상당히 많은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뭐 페어런후드뿐만이 아니라 여러 인권단체들이 이제 뭐 소송을 제기를 하면서 그 미성년자들의 트랜스젠더 치료 금지법을 지금 시행을 못 시키게 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지금 진행이 됐었고요. 그런데 지금 스티브 마셜 이 법무장관이 새롭게 내놓은 이야기는 뭐냐면은 최근 대법원이 로우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은 그 판결이 트랜스젠더 치료를 금지하는 엘라바마주 법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나온 겁니다. 이거는 LGBTQ 커뮤니티에서 매우 우려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의 이 그룹에서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은 낙태를 헌법이 보호해주지 않는다라는 판결이지만, 하지만 이 판결 때문에 낙태를 못하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트랜스젠더들에 대해서도 시술을 하지 못하게 하는, 트랜스젠더 시술을 못하게 하는 그러한 조치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성소수자들에 대해서 강하게 억압하는 형태로 정책들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그들이 우려하고 있는 바인데, 그들의 우려가 이제 현실로 오게 됐다. 이런 것이죠. 지금 전국적으로도 알라바마가 거의 첫 케이스일 것으로 보입니다. 트랜스젠더 치료 금지하는 명분을 연방 대법원이 낙태권을 폐지하겠다라는 그 판례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그 판례는 여기에도 적용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마셜의 청원서에 보면은 이 연방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른이든 아이든 어느 누구도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전통에 뿌리 박은 전환 치료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 전환 치료라는 건 이제 성전환 치료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런 치료에 대한 권리를 누구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연방 대법원에서 내린 판례에는
대다수는 낙태가 미국 역사에 깊이 뿌리박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정헌법 14조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라는 주장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야기하면 그러면 성전환 치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된 가장 핵심이 뭐냐면 이 법안이 미성년자를 타겟으로 한 법안이라는 점입니다. 미성년자들은 보통 본인의 선택권이 법적으로 많이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미성년자들의 성전환 치료 이것은 거의 대부분 부모의 역할이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결정하게 되죠. 부모들이 인정해 주어야 미성년자들이 이런 트랜스젠더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 그러한 권리가 부모한테도 없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마셜 법무장관의 이야기는 성인 자녀를 위해 마약을 원하더라도 주정부는 어린이를 위한 개입을 규제하거나 금지할 수 없다. 부모 관계가 부모와 자녀를 위해 의료용 마리화나 낙태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절차 권리를 열어주지 않는 것처럼 부모 관계도 전환 치료 권리를 열어주지 않는다. 예.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부모한테도 그런 권리가 없다. 부모가 자녀들한테 야, 너가 성전환 치료를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권리가 부모한테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마셜은 연방법원이 엘라바마주가 이 법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 잘못이다. 이 법도 마찬가지로 만들어 놓자마자 여러 단체에서 소송이 걸리면서 지금 일단 시행이 중지되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법원이 이걸 중단시킨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셜 법무장관은 따라서 지방법원은 적법한 절차 조항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과도기적 약물, 그러니까 전환 치료 약물을 할 수 있다, 치료를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발견했을 때 실수를 저질렀다. 예, 부모한테 그런 권리가 없는데 권리가 있다라고 실수를 했다는 것이죠. 지방법원이나 원고들은 그러한 권리가 어떻게 우리나라의 역사와 전통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지 보여주려 하지도 않았는데 그것은 분명히 그렇지도 않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이 치료를 받는 것을 부모가 결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에 깊이 뿌리 박혀져 있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그런 것이 실제로 없기도 하고 뭐 이런 이제 주장을 펼치고 있는 거죠. 실제로 법원은 정부가 위험하거나 실험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의학적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어른이든 아이든 간에 개인적인 실질적인 정당한 절차적 권리는 없다는데 동의한다. 상당히 많은 법원들이 하급 법원이든 상급 법원이든 이런 부분에 동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부모들이 그들의 자녀에 대해 동일한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비록 전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권리가 존재한다고 해도 이 법은 어떠한 수준의 정밀 조사를 통과해야 한다. 그것은 입증되지 않은 생명을 바꾸는 의학적 개입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설득력 있는 이익에 부합하며 다른 어떤 접근 방식도 엘라바마 주의 어린이들을 적절하게 보호할 수 없을 것이다. 말이 진짜 어렵습니다. 저는 이 문장만 읽으면 머리가 막 아플 정도로 말이 어려운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미성년자들한테 성전환 치료를 제공하겠다라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이야기이고요. 그래서 미성년자들한테 성전환 치료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겠다라는 이 법을 막은 것은 법원의 실수다, 잘못이다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사람은 남성과 여성 둘밖에 없다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었죠. 남성으로 태어났건 여성으로 태어났건 그들의 성별은 이미 태어날 때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내가 남자로 태어났는데 나는 여자보다는 남자가 좋다. 나는 여자로 태어났는데 남자보다 여자가 더 좋다. 이런 것은 일종의 성적 취향의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나는 남자로 사는 것보다는 여성으로 살고 싶다라는 이야기, 이것이 이제 하나의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놓고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이 이제 논란의 대상이 되어져 왔던 겁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 퓨어 리서치는 사실 좀 약간 왼쪽으로 기울어진 조사기관이긴 합니다만은
퓨 리서치에서 내놓은 이게 최근에 나온 자료입니다. 최근에 나온 자료를 보면은요, 예, 이 여기 위에 도표에 있는 건 뭐냐면 몇 퍼센트가 정책이나 법들이 would protect transgender people을 보호해 주는다고 생각하느냐? From discrimination, 그러니까 차별이죠. job이나 housing, 주거 문제라든가 아니면 public space, 공공장소에서 이런 공공장소나 주택이나 주거지라든가 혹은 일자리 이런 데에서 성적인 차별, 디스크리미네이션으로부터 이 트랜스젠더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법이나 정책이 몇 퍼센트나 되는 것 같으냐라는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64%가 strongly favor입니다. 그러니까 법이나 정책은 지금 이런 트랜스젠더들을 아주 강력하게 도와주고 있다. 보호해주고 있다죠. 이게 64%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10%만이 전혀 보호해주지 않고 있다가 10%.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의 법이 트랜스젠더 사람들을 전혀 보호해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건 10명 중에 1명 정도다. 그리고 이건 이제 neither favor or oppose. 그러니까 뭐 이도저도 아닌 사람들, 이도저도 아닌 사람들이 25%. 잘 모르겠다 뭐 수준이죠. 근데 지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지금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지금 법이라든가 정책들이 상당히 호의적으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64%나 된다라는 건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사람의 성이 태어날 때 결정되느냐, 성별이 남성이냐 여성이냐 하는 것이 태어날 때 결정되는 것이냐 아니면은 나중에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냐, 이것을 물어본 것인데요. 태어날 때 결정된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녹색이고 나중에 달라질 수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노란색입니다. 그런데 날짜를 좀 보실까요? 2017년 9월 달에 조사할 때에는 노란색이 44%, 녹색이 54%였습니다. 태어날 때 결정된다 성별은 54%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2017년에. 2021년으로 오면은 41%로 줄어들고요. 이 녹색은 56%로 2% 늘어납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5월 달 조사한 내용을 보면은 이건 38%로 더 줄어들고 이 60%로 더 늘어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별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 결정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태어난 다음에 성별을 내가 나중에 결정하게 된다. 나중에 결정한 것에 따라서 내 성별을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거 정말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재 미국의 모습이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는 백인, 흑인, 히스패닉, 아시안 이런 인종적인 문제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인종이 무엇이든 나이가 무엇이든 내가 많이 배웠던 적게 배웠던 돈이 많건 적건 상관없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성별은 태어날 때 결정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상황.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 이걸 저희가 좀 봐야 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랜스젠더들에 대해서 사회적인 포용력은 상당히 커져 있다. 법이라든가 정책들은 트랜스젠더들을 보호해주고 있는 그런 형태다. 충분히 지금 보호해주고 있는 겁니다. 64%나 그렇게 대답을 한 거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랜스젠더, 이 LGBTQ 커뮤니티들은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들은 더 이상 LGBTQ 커뮤니티를 대변해서 그런 소리를 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미 LGBTQ 커뮤니티는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거나 아니면 차별당하지 않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그들이 바락거리는 것은 그것보다는 오히려 정치꾼들에 의한 정치몰이, 정치쇼를 하는 모습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가 LGBTQ 차별하자고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전혀 아닙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그들의 자유다. 그들의 선택이고 그들의 자유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것 가지고 우리가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에이 더러운 놈들하고서는 내쫓아버리고 이러지 않을 거다 이거죠. 그건 네 선택이니까 넌 참 특이한 성향을 가졌구나. 하지만 나랑은 다르지만 네 선택을 난 존중해 줄게. 이렇게 얘기해 줄 수는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하지만 성별은 그렇게 우리가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이거는 태어날 때 결정이 이미 다 된 것이고. 그래서 지금 성차별을 이야기할 때는 성적 취향 차별하고 성별 차별하고 구분을 해서 이야기하자. 그 얘기는 저희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바이죠. 이 이야기를 드리게 된 것은 결국은 이제 청소년 트랜스젠더들의 성전환 치료에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인데, 청소년들이 본인이 어떤 그 성적 정체성이 분명하게 자의식이 만들어졌다라고 과연 우리가 확정할 수 있느냐? 부모들은 뭘 기준으로 해서 우리 아이가, 내가 분명히 얘를 남자아이로 낳았는데 지가 자꾸 와서 여자라고 그런다. 그걸 어떻게, 이 아이가 내가 분명히 남자로 낳은 아이인데 이 아이를 여자아이로 인정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들을 부모가 어떻게 인정하느냐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상황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함께 드리겠고요.